학생들은 안 나와도 야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이래서 무조건 결과를 조작하게 된다는 점이죠. 네,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을 희망하는 이주TV 김재현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과학 분야의 과제 참고 보고서 쓰는 작성하는 최고 전문가 이시자, 또한 과탐 논술을 전국의 교육특구에서 지도하고 계시는 조재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봐도 참 쓸데없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해주실 건지 좀 더 이렇게 큰 줄기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일단 학생들이 평가에 있어서 대학이 과연 어떤 기준하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의학계열, 역시 이과 최상위권인데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과제 탐구 보고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예. 자, 그리고 그 세부 능력 특기사항 평가하는데 어필할 수 있는 의학계열 과제 탐구 보고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은 정말로 시리즈로 3번을 나가더라도 3개를 다 꼭 챙겨 두시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저장도 해두셔야 될 만큼 값진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유료 방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근에 이제 입시 결과, 이제 화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 학생이 한번 보시면 건양대학교 의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재 전형은 면접 전형이었고 교과 전형이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머지 전형들, 충남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동아대학교, 원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모두 다 종합 전형이었고요. 또한 이것이 농어촌 전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전형에 합격했던 학생이 왜 종합 전형에서는 불합격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신 성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과 합격이고 종합에선 불합격이다.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학생들은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이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보시면 전체는 1.18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의대 기준은 1.3 정도를 잡고 있죠. 그래서 수학과 과학 평균을 보더라도 1.3 내에 드는, 그래서 성적상으로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었던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에서는 충분히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좋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종합전형은 왜 떨어졌을까라는 부분은 이제 이 학생이 과연 어떠한 탐구를 진행했고 어떠한 형식으로 했을까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이 1.18이고 1.3이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열심히 한 학생이고 좋은 성적인데, 이런 학생들이 또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는 또 그런 무대가 의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대학이 원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선택 과목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최근에 들어서 이제 대학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혹시나 성적은 좋았지만 선택 과목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생의 선택 과목을 보면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조금 발견되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 학생이 과학은 원으로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을 선택했는데요. 사실 상위권 의대의 경우에는 물리학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단히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입결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의대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실제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학업 역량이고요. 이러한 학업 역량에 있어서 기초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학생이 단단하게 공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학생을 보면 약간 좀 아쉬웠더라는 것은 과학의 선택 비율이 약간 이 계열에 있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에 비해서는 약간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요, 조금 더 대학들이 정확하게 교과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학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입사관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리학 원 선택에 대해서 의학 계열은 37%, 그 다음에 약학 계열은 거의 50%까지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은 이러한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진로 역량이 중요한 것이지, 진로 역량만을 위한 탐구 활동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의대 하면 생각하는 게 생명과 화학, 이게 가장 기본인데, 예. 그런데 또 그 학생들이 생명화학에서 또 전부 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이 학생이 정말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기 위해서 남들이 깊이 하는 과목인 물리, 학에 좀 더 도전하고 또 성취를 이뤘다면 좋겠다라는 게 대학의 의도가 하나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의대에서 또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분과가 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위권 의대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의과학에 대한 어떤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물리학을 공부해야 의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과들 함께 학제적으로 다학적으로 협력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오는 첫 번째 성적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선택 교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 학생부 내용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총평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예. 네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과연 활동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그 기록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충북교육청에서 발간된 자료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작한 자료는 절대 아니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과연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보시면, 첫 번째 1학년 통합사회에서는 난임을 위한 의료기술 탐색 이란 부분이 있었고요. 2학년 영어원에서는 인슐린의 역할과 그에 따른 항상성 유지, 이러한 부분. 그 다음 2학년 생명과학원에서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하여 탐구를 진행하였는데요. 문제는 이런 거죠. 자, 이런 걸 저희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약간 뜬금포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떠한 관심조차 없는 채 통증이라든가, 즉 통증이 왜 발생하고 그 기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 채 기본적으로 이 통증 증후군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만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 입사관들 눈에는 이제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수들을 만났을 때에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원리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생들이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이제 활동들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합격의 결과를 갖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총평, 활동 내용 분석을 일단 보면요. 뭐랄까, 그냥 이 내용을 학생부를 제가 보진 못했지만 학생 수준에서 교과서를 보고 나서 인슐린의 역할과 그에 따른 항상성 유지 정도까지는 호르몬에 대한 것이 가능하겠지만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정말로 제대로 적히기가 어려울 것 같고, 더군다나 생명과학 원 수준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면역력과 비타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비타민 메가도즈용법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없다가 WHO와 서울대 교수님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서, 근데 그것을 탐구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 검색을 해서 그냥 키워드를 갖다 붙인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이 다른 많은 학생들도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통과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서류 통과해도 면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게 선생님 말씀이셨고요. 근데 아까 분명히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대학에서 평가가 이렇게 변했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계속해서 현재까지 결과가 이렇다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럼 대학 평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입사관들이 말하는 과연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평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제 제출 과제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이 교과 기반 응용 탐구 활동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대학에서 심화 탐구를 진행했는가,
라는 부분을 측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심화 탐구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어려운 내용에 집중하지 않는가.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는 대학에서의 심화 탐구라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교과 내용을 보다 보면 당연히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과하게 많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무조건 어려운 내용을 넣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자율탐구활동,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이 기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과목을 통해서 넣는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도 대학들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학생이 좀 특성이 보여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과목의 흥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외우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왜 그럴까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러한 것들이 과목 간에 연결이 될 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말하는 진로 연계성이다 라고 보는 것이지 단순히 진로에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진로 연계성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주제를 찾기도 어렵고 그것을 또 교과 기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다시 또 어떤 과목과 어떤 학생부 어떤 항목이 연관시킬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분명히 선생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그렇죠.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가슴 답답하게 해놓고 그냥 끝내시면 이거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더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은 과연 누구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크게는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대학 입학 후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학생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 졸업 후에 과연 우리 학교를 빛내줄 학생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 바로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인 학생 이렇게 뽑으려고 한다.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 자기주도적이 무엇일까? 그다음 창의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이 자기주도적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과연 대학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일단 대학이 말하는 것은 바로 교과 선택 부분에 대해서 본다 라는 부분입니다. 교과 선택. 자, 이 부분이 포인트네요. 그래서 학생의 진로와 연결돼서 얼마나 교과를 선택했는가.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의학 계열이나 약학 계열 이렇게 이과 최상위 학생들은 물리 1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왜냐하면 결국은 이 물리라는 과목이 사실 생명과학이나 이쪽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건 선생님 수준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 점점 어려워져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만나본 학생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생명과학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분명히 물리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을 대학들도 이미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측정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점이죠. 선생님 저 때리셨나요? 네? 말로 때린 것 같아요. 자, 역시 자기주도적인 학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매우 어렵지만 일단은 진로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더더군다나 진로 선택에 따라서 교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교과 선택이 성적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건 당연한 거고 최상위권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감히 제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최고 높은 성적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물리까지도 물리라는 게 뭐냐 세상 모든 것의 만물의 이치를 다룬 학문이니까 당연히 생명과학이든 화학이든 이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너희가 성취해내라 라고 의대생들에게 대학이 강요를 하고 있는 거군요. 강요라기보다는 사실 필요성이겠죠. 엄밀하게는. 뭐 필요성이라고 쓰고 강요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신의 어떤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그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이 과연 이 학생이 활동함에 있어서 계획성이 있는가. 그래서 뭐 프로그램 중에도 있지만 TV 프로그램 중에 뭐 꼬꼬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어떠한 활동을 했을 때 그 이어서 왜 그렇지? 계속 연결되는 이 주제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이 서 있는가에 대해서도 바로 자기주도성을 판단하는 데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라면 과연 이 학생의 활동이
어떠한 연결성이 있는지 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이제 조금 전문가들이 보면, 교수님들이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보이는 학생들이 있더라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걸 걱정을 하죠. 선생님, 제 학생부가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때, 아닌데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아마도 너희가 궁금해서 이것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읽은 내용 때문에 다시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분명히 보이실 것 같아. 네가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꼭 계획이라고 했지만 계획을 짜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하면서 이 과목에서도 넣어보고 저 과목에 넣어보고 했던 것들은 분명히 교수님들은 읽어내실 수 있다. 그렇죠. 네. 즉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학문 간의 연계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연결되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과연 교과 과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고 어떠한 것들이 과연 연결이 되는 건지 수평 수직에 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좀 매우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창의적이라는 건 뭡니까 대체? 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발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대학에서 말하는 창의적인 학생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실험을 실시한다면 최근 들어서 특히 대학들이 이 실험에 대해서 집중하는 학생들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험을 한다면 가능하면 망쳐라 라고 저는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원래 잘 망쳐지는 거 아닌가요? 예. 망치고 나서 글만 다 써. 그렇죠. 네. 원래는 망치는 건데 아이들의 결과를 보면 하나도 망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나오는 실험들이 있는데요. 인터넷의 결과를 보면 이 실험들이 대단히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어떠한 실험을 따라하면서 그 결과 무조건 성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브릭셔 라우셔 이 실험이 있어서 색깔 변화 때문에 어떠한 학생들이 이제 보여주기식의 실험을 할 때 많이 하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결과가 절대 안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유튜브 영상 보면 굉장히 쉽게 되던데요? 예, 그거 무조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안 나와도 야,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이래서 무조건 결과를 조작하게 된다는 점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거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걸 저희는 알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면 여기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긴 어렵다는 얘기죠. 하기사 저희도 그 수득률 실험을 해서 실제로 그 수득률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네, 근데 학생들이 전부 다 수득률을 훌륭히 다 했다고 다 기록이 돼 있어 물어봅니다. 이거 진짜야?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오차의 한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긴 하는데, 실패한 건 실패한 거 그대로 인정해라. 대신 그 실패한 것에서 어떻게 복구했는가?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학생이다라고 대학이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연계하라는 것인지 또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흐름을 한번 짚어주시고 세세한 건 뒤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보여줘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학업 역량. 그 학업 역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거든요. 도전 정신. 예,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꼭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결과를 위해서 학생들이 노력했다라는 내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험이 망쳤다라면 왜 망쳤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반복 실험이라든가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해준다라면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요즘에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예전엔 자기소개서라도 좀 억울함을 호소를 했잖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실험을 하려고 하면 꼭 무임승차한 애들이 6명이면 한 4명은 생깁니다. 예. 그러면 친구 하나랑 둘이서 열심히, 어떻게 의대 약대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원 가야 돼 그래서 못 오고, 과외 가야 돼서 못 오고, 다른 공부해야 돼서 못 오고, 2명이서 설계하고 실험하고 또 결국 또 망치니까, 실험이 실패하니까 선생님 둘이 해서 실패해서 근데 원래 실패하는 건 나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겠네요. 네. 그런데 또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실험의 결과를 나머지 4명의 학생들도 자기 학생부에 또 쓰고는 싶어 하니까, 그렇죠. 예전 같으면 자기소개서 3번 문항 같은 것에 이런 제가
여러 아량을 베풀었다 이런 투의 글을 쓰면 되긴 할 건데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얘기였고요. 네. 자, 그래서요.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 경쟁력 핵심이라면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예. 첫 번째는 일단 핵심 권장 과목. 예. 핵심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선택하자. 특히 주의할 것은 핵심 권장 과목은 적어도 3학년 1학기에 선택을 해야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수시에 넘어가는 자료가 3학년 1학기 것까지니까 그렇죠. 현역들이. 예.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활동의 키워드가 보여야 됩니다. 키워드. 예. 네. 키워드를 어떻게 보이게 하는 거죠? 아, 그것도 이따가.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키워드가 과연 무엇이고, 그래서 단어는 쉽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뭐 키워드가 잘못된 경우도 사실 많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일단 설명드리면 의학이라고 해서 키워드 자체가 의학이 된다라면 이거는 좋은 키워드일 수는 없다라는 부분. 노골적이지 않게 콕콕 찌르는 그런 전략을 써라. 예. 아, 알겠습니다. 넣었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 이제 의대를 하는 학생들에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의대다 보니까 국어에서부터 영어까지 모두 다 의학 관련 내용으로 싹 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적 소양이 조화를 이루을 때 뭐 독서라든가 활동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인문학적 요소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거. 충분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의대에서 보통 면접을 할 때 MMI나 이런 데서 보시면 인문학적 소양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활동에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적이 계속해서 막 올라가다가 의대 가려면 1.0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적이 좀 떨어져서 1.1 되고 1.2 되고 이러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 걸 더 강조하고 싶은데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하니까 학생부에는 계속해서 나 똑똑해 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 똑똑함을 주장하는 것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꼭 하나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큰 윤곽은 잡히는데 그렇다면 좋은 세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 어떤 과목 간 연계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는 세특도 그렇고 가볍게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예. 네.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세특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어 세특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 이제 세특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드러나야 되는가에 있어서 일단 대학들은 그 교과에 맞는 내용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생이라고 하더라도 국어에서는 국어 교과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석력 이러한 것들을 이제 드러내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예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모든 세특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과 활동 참여도입니다. 교과 활동 참여도.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이 교과 활동 참여도, 즉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학습하고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추가로 탐구를 진행함 이런 식으로 어떤 교과 내용을 학습한 이후에 추가 활동이 들어갈 때 일단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이 교과 과목에 충실히 임하고 있구나 라고 평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성실한 학생이고 교수님 수업도 잘 들릴 것 같은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단 드러난 이후에 과연 이 학생이 이제 진로와 연결돼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분석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꼭 의대 키워드를 넣는 것보다는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좋고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탐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작품을 분석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많이 원하네요. 예.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은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의 좀 특히 특성이 나타나는, 그래서 적힌 내용을 보시면 동시대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작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통된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찾아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모습이 창의적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분명히 이 학생들이 교과 내용에서도 충분히 의대에 진학하기 위한 소양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국어라는 과목에서도 교과 수업에 참여하는 정도, 그리고 다른 작품과 또 비교 분석하는 어떤 분석력,
그리고 분석을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적극적인 성격까지 그 과제 탐구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역량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어떤 과학이나 뭐 이런 쪽은 얘기가 될 게 없을까요? 예, 그래서 네. 통합과학을 한번 예로 보여드릴 텐데요. 통합과학 좋네요. 예, 네. 특히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본인의 키워드를 잡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항상 교과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간 내용도 보시면 통합사회의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과 본교과의 신소재 단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특정 단원을 학습한 이후에 추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래서 의학계 관련 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으로 융합적 사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의할 게 과연 이 부분을 선생님이 진짜 관찰을 해서 넣어줄 수 있을까? 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있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평가서다. 자기평가서 예. 학생이 작성하는 그 내용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학생들이 학교에 자기평가서를 제출했을 때 선생님들의 반응은 야, 다른 학생들은 안 내는데 왜 너만 내니?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가요? 예. 근데 제가 올해 이제 학교 수업들을 들어가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이제 선생님들도 원래 이게 사실은 교육부에서 자기 평가서를 통해서 세특을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히 활발하게 이제 선생님들이 받아주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이라든가 어떠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 속에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적어냈을 때 이러한 식의 기록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평가서에 제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수행평가를 위해서 또는 추가 탐구로 제가 뭔가를 하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학들이 말하는 좋은 생기부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바로 학생만 보이는 생기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학생만 보이는 생기부요? 학생부에는 학생만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라고 네. 저희가 사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생기부를 물론 활동으로서 채우는 건 학생이겠지만 네. 그걸 관찰해서 기록해주는 사람은 선생님이라는 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선생님들이 관찰한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이 동시에 보였을 때 이러한 부분을 가장 경쟁력 있는 학생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의 특성만을 그냥 나타낸다라면 이것들은 좋은 학생부라고 보일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호흡하는 그런 학생부. 그렇죠. 역시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따가도 저희가 탐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활동을 선생님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일단 피드백을 받는 이러한 활동이 꼭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그냥 뭐 이런 걸 자꾸 물어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한 학교에 탐구 수업을 진행을 갔는데 학생들하고 이제 야, 우리가 교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탐구를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학생의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아이, 저희 선생님 그거 안 해주실 텐데요? 라고 싫어하실 것 같아요. 예, 비관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오히려 그럼 쉬는 시간에는 네가 한번 선생님 찾아가서 이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한번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봐라. 그리고 선생님한테 한번 피드백을 받아봐라 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런 걸 가져와? 라고 했을 것 같죠. 네. 하지만 이 선생님이 오히려 그래? 이러한 것으로 한번 해봐.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법은 잠시 후에 탐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미과식 아닌가요? 전 두 과식이 좋은데.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약간 궁금해야 끝까지. 네. 왜냐하면 이 앞부분보다 좀 지칠 수도 있는데 뒷부분 내용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께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학생이
갔다 오더니 너무 즐겁게 선생님이 그거 해주신다고 해서 좋았습니다 라고 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긴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그러시겠죠.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 내 수업에 흥미를 갖는 학생들이 안 예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농담이었고요. 극히 일부 선생님들은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본 적은 없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좀 더 도전해보자. 선생님과 얘기하고 가까워지는 걸 주저하지 말자.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또 하나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떤 학교에서는 오히려 선생님께서 학생부의 이제 생기부를 다 출력해 주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제 인문계열 영어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과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성을 만들어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한 내용까지도 한번 해주시는 분, 이렇게 선생님들이 너무나 이제 요즘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 학생들이 제가 부러웠을 정도로 좋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다시 입학하세요. 근데 여학교라서. 네네, 불가능하네요. 네. 자, 그럼 지금 통합과학 세트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제 탐구 보고서로 정말로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 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주제를 잡고 어떻게 교과와 연계시키고 실제로 교과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끄집어내서 선생님과 어떻게 호흡하는 것까지 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과제 탐구 보고서인데 좀 서론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기식의 활동보다는 보다 실제 이 탐구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 라는 것 때문에 조금 서론이 길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